여러분, 만약 장인어른 제삿날 사위가 술에 취해 나타나 제사상을 발로 엎어버린다면 그것도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위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천하의 못된 놈, 불효자, 미친 사람.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사위가 왜 그랬는지 아실 겁니다. 그는 3개월 동안 계획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망신당하는 걸 감수하면서 단 한 사람 장모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밤중 뒷마당에서 혼자 눈물 흘리며 제사 지내는 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도 눈시울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경도 어느 고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서툰 사랑과 숭고한 효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함경도 어느 고을에 최씨 부인이라는 과부가 살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올해 65, 남편과는 40년을 해로했는데 3개월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최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남편 김진사는 평생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아내를 귀하게 대했고 늘 당신이 내 보물이요 하고 말했죠. 그런 남편이 떠나자 최씨 부인은 살 의욕을 잃었습니다. 나도 이제 곧 여보 곁으로 갈 거야. 최씨 부인은 밥을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끓여주는 죽도 거부하고 그저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어머니, 제발 드세요. 이러다 돌아가셔요. 딸이 울면서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이제 살아도 의미가 없구나. 최씨 부인의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고 얼굴은 누렇게 떴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마을 의원이 찾아와 맥을 짚어봤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병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약도 소용없습니다. 딸과 사위 김서방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러다 장모님이 정말. 김서방은 30대 중반의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성격이 좀 털털하고 거칠었지만 마음씨는 착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을 무척 따랐죠. 사위, 내가 떠나면 장모를 잘 부탁하네.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기 직전 김서방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인어른.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김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모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장모님이 다시 살아나실까? 김서방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김서방이 처음 장가들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사위, 어서 오게. 허허. 장인 김진사는 김서방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집안이 변변치 못해서. 무슨 소리야? 자네는 마음씨가 곱고 일 잘하자는가. 그걸로 충분하네. 장인은 김서방을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함께 밭일을 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인생 이야기를 나눴죠. 사위, 장가를 들었으면 이제 어른이야. 책임감을 가지게. 예, 장인어른. 김서방은 장인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이 이웃과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화가 난 김서방이 집으로 돌아오자 장인이 말했습니다. 사위, 화는 독과 같네. 남도 해치지만 자기 자신도 해치지. 하지만 장인어른, 저 사람이 먼저. 사위,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지. 장인의 말씀에 김서방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를 이해하고 풀어내야 해. 그래야 진짜 어른이지. 김서방은 장인의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새겼습니다. 장인이 병상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사위,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장인어른. 내가 떠나면 장모가 많이 슬퍼할 거야. 우리 40년을 함께 했으니. 장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모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늘 말했어. 그게 걱정이야. 장인어른, 제발 부탁하네. 장모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게. 예,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방은 장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이 장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장인이 돌아가신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삿날이었죠. 최 씨 부인은 여전히 기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버지 제사예요. 일어나세요. 딸이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지만 최 씨 부인은 비틀거렸습니다. 괜찮다. 나는 방에 있을게. 안 됩니다. 아버지 제사인데 어떻게 안 나오세요? 딸이 억지로 어머니를 일으켜 제사상 앞에 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제사에 참석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요즘 밥도 안 드신다면서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사람들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최 씨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밥, 국, 나물, 전, 과일. 딸이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김서방이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이래? 아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 술을 마셔. 떡을 먹어. 김서방은 제사상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김서방, 정신 차려. 오늘이 무슨 날인데.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퍽! 제사상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으악!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사상이 넘어가며 밥그릇, 국그릇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과일이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전이 바닥에 떨어졌죠. 이게 무슨 짓이냐? 마을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산 사람 입에 들어갈 고기도 없는데
귀신한테 바쳐서 뭐해. 김서방은 술에 취한 채 소리쳤습니다. 이 집구석은 오늘부로 제사 끝이요. 여보, 미쳤어? 아내가 남편을 잡으려 했지만 김서방은 비틀거리며 피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느끼는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이놈! 최 씨 부인이 일어났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부엌으로 달려가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놈아, 내 오늘 너를 잡고 나도 죽으련다. 평소 기운 없어 누워만 있던 장모가 번개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진정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최 씨 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비켜. 오늘 저놈 목숨을 끊어놔야겠어. 김서방은 장모를 보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날쌔기도 하시네. 나 잡아봐라. 그리고는 담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놈, 최 씨 부인도 담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 할머니가 담을 넘어 3개월 동안 누워만 있더니 김서방은 마을길을 달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뒤를 쫓았죠. 이놈, 서라. 오늘 내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장모님, 걸음걸이가 시원찮네. 더 빨리 뛰어야 제 엉덩이라도 한 대 치시지 않겠소? 김서방은 얄밉게 엉덩이를 흔들며 도발했습니다. 이놈이! 최 씨 부인은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김서방이 제사를 망쳐서 장모가 쫓아가는 거래. 세상에, 저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 김서방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최 씨 부인도 따라 한 바퀴 돌았죠. 후. 최 씨 부인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김서방은 멈춰 서서 최 씨 부인을 기다렸습니다. 장모님, 지치셨어요? 그럼 여기서 쉬시죠. 시끄러. 너 잡을 때까지 안 쉬어. 최 씨 부인은 다시 달렸습니다. 2바퀴, 3바퀴. 최 씨 부인의 온몸에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놈을 꼭 잡아서 혼을 내줘야 해.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김서방, 원래 좀 거칠긴 했지만 저렇게까지 할 줄은. 천하의 불효자야. 장인 제사를 망치다니. 최 씨 부인 불쌍하네. 저런 사위를 뒀으니. 김서방한테는 침을 뱉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아, 이 못된 놈아. 사람 같지도 않은 놈. 하지만 김서방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죠. 장모님, 아직 멀었어요. 더 빨리 달려야 저를 잡으시지. 해가 저물 무렵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최 씨 부인은 완전히 지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헥헥, 이놈, 헥헥. 김서방도 멀리서 멈춰 섰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봬요.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딸이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최 씨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몸이 뜨거웠습니다. 피가 돌고 땀이 나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 살아있구나. 집으로 돌아온 최 씨 부인은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꼬르륵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배고픔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실래요? 딸이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죽, 한 그릇. 네, 바로 끓여드릴게요. 딸은 기뻐하며 죽을 끓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죽을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먹은 식사였죠.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김서방 그놈, 어떻게 저런 짓을.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을 혼내줘야 해. 저놈을 그냥 둘 수 없어. 최 씨 부인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칼을 들고 사위를 협박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뒷마당에서 은은한 향 냄새가 났습니다. 뭐지? 최 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김서방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 엎어진 제사상과는 달리 이 상은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김서방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사위놈 연기가 좀 심했지요? 최 씨 부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장모님이 장인어른 가시고 나서 매일 울기만 하시고 밥도 안 드셔서. 김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러다 곧 장인어른 곁으로 가시겠다 싶어 제가 악역을 좀 맡았습니다. 오늘 저한테 화내느라 땀을 한 바가지나 흘리셨으니 이제 오늘 밤엔 꿀잠 주무시고 내일은 입맛이 좀 도실 겁니다.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를 욕하셔도 좋으니 우리 장모님 기운 좀 차리게 도와주십시오. 김서방은 제사상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인어른, 보고 싶습니다. 정말. 최 씨 부인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최 씨 부인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저 미련한 놈, 나를 살리려고 저런 짓을. 김서방이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자신이 밥을 먹지 않고 기력을 잃어가는 걸 보고 일부러 화를 돋워서 감정을 일깨우려 했던 겁니다. 추격전도 운동을 시키려는 거였고 욕을 먹는 것도 자신을 살리기 위해 감수한 거였습니다. 저놈이 동네 망신을 당하면서까지. 최 씨 부인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 부인은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딸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다. 몸이 좀 나아진 것 같구나. 정말요? 어머니, 딸은 기뻐했습니다. 김서방도 나왔습니다. 최 씨 부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서방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님, 어제는 최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서방을 빤히 쳐다봤죠. 김서방은 땀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이 어젯밤에 봤나? 설마.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최 씨 부인, 그 사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사를 망친 놈인데 집에서 내쫓아야죠. 그래요. 저런 놈이랑 같이 살 순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최 씨 부인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최 씨 부인이 입을 열려 했지만 사람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을 회의를 했어요. 김서방을 마을에서 쫓아내기로. 그래야 우리 마을 체면이 서죠. 김서방의 딸 최 씨 부인의 손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최 씨 부인은 손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사위는 뭐라고 변명하시려고요? 제사를 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최 씨 부인, 당신도 피해자예요. 그 사위한테 속지 마세요.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장모님만 살아계시면. 김서방은 각오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도 욕을 먹어도 장모만 건강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최 씨 부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사위는 저를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남편이 떠나고 살 의욕을 잃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그저 죽기만 기다렸죠. 최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사위는 그런 저를 보고 일부러 화를 돋워서 제 감정을 일깨우려 한 겁니다. 제사를 망친 것도 저를 화나게 해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하려던 거였어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격전도 저를 운동시키려고 일부러 도망 다닌 겁니다. 최 씨 부인은 김서방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저는 봤습니다. 뒷마당에서 혼자 제사 지내는 걸. 김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께 절하고 눈물 흘리며 장모님 살려주세요라고 빌던 걸 다 봤습니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사위는 동네 망신 당하는 걸 감수하고 저를 살리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우리가 오해했네요. 미안합니다, 김서방.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방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장모님만 건강하시면 됩니다. 최 씨 부인이 김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위,
장모님, 최 씨 부인은 김서방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장모님, 김서방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저 장인어른과의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 부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잘 먹고 손녀들과 놀아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럼 할머니가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김서방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김서방, 미안하네. 우리가 자네를 오해했어. 괜찮습니다. 다들 저를 걱정해 주신 거잖아요. 김서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최 씨 부인이 김서방을 불렀습니다. 사위, 이리 와보거라. 예, 장모님. 너 정말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 떠났을 거야. 장모님, 장인이 너를 사위로 택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최 씨 부인은 김서방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널 진짜 아들처럼 대하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김서방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 씨 부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김서방은 한결같이 장모를 모셨습니다. 최 씨 부인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고 행복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사위, 고맙다. 내 덕분에 오래 살았다. 어머니, 편히 가십시오. 최 씨 부인은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서방은 정성껏 장례를 치렀고 해마다 장인과 장모의 제사를 빠짐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론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단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지. 김서방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효도는 때로 아름다운 포장지가 아니라 투박하고 거친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자식들이나 사위, 며느리가 가끔 속 썩일 때 있지요? 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건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사랑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 속 김서방처럼 동네 망신을 당하면서도 장모를 살리려 했던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효심이 아닐까요? 말로 하는 사랑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더 값진 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김서방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표현은 서툴지만 묵묵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을 한번 다시 보는 건 어떨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말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